컴퓨터 조립은 비용이 많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중고 부품을 찾습니다. 그런데 중고보다 더 저렴한 건 고장났을 수도 있는 부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테스트되지 않음 또는 고장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컴퓨터 부품들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이런 부품들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고장났을지도 모르는 부품만으로 완전히 작동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제가 본 PC 조립 최고의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테스트되지 않은 잠재적 불량 PC 부품들이 도착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분이 좋네요. 정말 멋집니다. 좋아요. 바로 첫 박스를 열어볼게요. 뭘 샀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인 M테크의 240기가 SATA SSD입니다. 상품 설명에 부품용이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지만 SATA 드라이브는 내부에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기계적 문제가 드물어 저는 작동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워크스테이션 같은 데에서 그냥 분리된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런데 다음 패키지에는 우리가 좀 수상한 램이 들어 있습니다. 판매자는 컴퓨터가 계속 다운돼서 원인을 찾다 보니 이 램이 문제여서 수소상함이라고 적었다고 해요. 하지만 핀질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램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죠. 그리고 이 램도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바로 꽂아서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파워 서플라이도 하나 있네요. 자, 이건 커세어 CX750입니다. 750W 파워 서플라이죠? 이게 등급이 있나? 브론즈 등급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등급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징조는 아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되지 않았고 부품용일 수도 있다고 리스팅에 적혀 있었어요. 사실 파워 서플라이는 중고로 사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위험을 감수해 보려고 합니다. 안에서 딸랑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네요. 그게 첫 번째 좋은 신호입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버리는 게 낫죠. 솔직히 지금까지 부품들 상태는 겉보기엔 꽤 괜찮은 편이에요. 다음 큰 박스입니다. 오, 좋아요. 여기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RX 574GB 카드예요. 리스팅에는 부품용, 작동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끔 화면이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회로 흔적은 괜찮아 보여요. 혹시 몰라 그래픽 카드를 2개 샀고 다음 박스가 그거 같아요. 이 이베이 판매자는 포장에 신경 썼네요. 와, 정말 멋집니다. 아마도 그래픽 카드인데 예쁘게 포장됐고 뽁뽁이로도 감싸줬어요.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RTX 3080을 손에 넣었습니다. 판매자는 컴퓨터에 부하가 걸리면 그래픽 카드가 멈춘다고 했는데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머릿속엔 써멀 페이스트를 다시 바르는 것만 떠오르고 그 외엔 그냥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죠? 겉으론 ASRock B250 메인보드지만 판매 목록엔 부품용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안에 어떤 CPU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도박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이 7700K일 수도 6700K일 수도 더 저렴한 것일 수도 있죠. 쿨러만 열어서 CPU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떤 CPU인지가 컴퓨터 성능을 결정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 번들에는 어떤 CPU가 들어있을까요? IO 7500이네요.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은 고장난 부품 4개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걸로 제대로 작동하는 PC를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직 케이스를 꺼내지 않은 걸 아셨을 겁니다. 이베이에서 중고 케이스를 사는 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케이스가 커서 배송비가 너무 비쌉니다. 새 케이스도 $50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케이스 없이 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 부품들이 들어갈 멋진 집을 찾아줄 생각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잘 될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 CPU에 새 써멀 페이스트를 바르겠습니다. 고품질 써멀 페이스트가 필요하다면 yesterpaste.com을 이용하세요. 자, 볼까요? 좋아요, 행운을 빌기 위해 스마일 얼굴 모양으로 써멀 페이스트를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분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이제 제 희망과 꿈이 짓눌리듯 눌러보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모든 부품이 연결되기 전까지 전원을 켜지 않겠습니다. 현명하진 않지만 짜릿한 선택입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램을 한 개만 설치할 경우 CPU에서 두 번째로 왼쪽 슬롯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메인보드 제조사가 권장하는 위치입니다. 이제 그 녀석을 세게 눌러주세요. 모든 게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분도 좋고요. 이제 2개의 부품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면 바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만약 이게 바로 작동한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낮죠? 좋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3080 10GB 카드를 설치할 시간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길 정말 바랍니다.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꽤 많은 돈을 쓴 셈이 되니까요. 그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 작동한다면 정말 기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메인보드에 부러진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고정하려면 원래 이렇게 생겼어야 하죠. 괜찮습니다. 터는 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치할 때 약간 불안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예전에도 이런 불안한 상황을 잘 넘겨왔으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전원 연결해도 되나요? 정말 긴장돼요. 파워 서플라이는 늘 불안해요. 중고 파워 서플라이도 수상한데 고장 가능성까지 적혀 있으면 더 불안해요. 얼굴 앞에서 터지지만 않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큰일이잖아요. 좋아요. 우리 코르세오 750은 RTX 3080에 딱 맞는 핀 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이건 꽤 간단하네요. 메인보드, CPU, 그래픽카드를 연결했고 이제 SSD만 남았어요. 제대로 작동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CPU와 GPU 팬이 도는지, RGB 램에 불이 들어오는지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진짜 테스트는 실제로 신호가 출력되는지입니다. 내기해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긴장되네요. 자,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원핀을 쇼트시키는 것뿐이에요. 자, 갑니다. 아무 일도 없네요. 어이쿠,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봐야겠네요. 모든 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전원 공급 장치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됐고 전원도 켜져 있습니다. 메인보드 케이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전혀 없네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흥분이 좀 식어버렸네요. 이 부분을 더 점검해보고 뭔가 알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행운을 빕니다. 자, 이거 꽤 흥미로운데요. 파워 서플라이가 꺼져 있을 때는 그렇죠. 예상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켜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메인보드에서 아주 작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참고로 메인보드에는 기계적인 부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네요. 들리시나요? 정말 미묘한 딸깍거림이에요. 이 히트싱크 아래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걸 떼어내서 아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메인보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수상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만약 메인보드가 멀쩡했다면 이 장치에서 최소한 뭔가 살아있는 기운이라도 느껴졌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좋아, 저건 그냥 뭐지? 저건 그냥 바이오스잖아. 그렇지? 아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리셋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자.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계 부품이 없다는 게 이상하네. 알고 보니 이 메인보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건드린 것 같아. 사우스 브릿지 칩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거든. 전자기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잘못됐단 신호야. 그래서 나는 고장난 메인보드를 더 샀어. 지난번에 메인보드 쇼핑할 때는 그냥 고장난 제품으로 정렬하거나 테스트되지 않은 제품을 검색했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핀이 휘어진 제품을 찾아봤어. 핀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좋아, 첫 번째 교체품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여기 위쪽에 확실히 휘어진 핀이 보이네. 여기 핀들도 약간 휘어진 것 같아. 또 하나 휘어진 게 있네. 알겠어, 저건 먼저 안 할게. 저긴 휘어진 핀이 많아. 저건 옆에 두고 두 번째 교체 메인보드로 넘어가자. 판가름 날 순간이야. 이건 얼마나 휘어졌지? 좋아, 왼쪽 아래 구석에 몇 개 휘어진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전부인 것 같아. 저기 또 하나 작은 게 있긴 한데 나머지 핀들은 꽤 멀쩡해 보여. 오, 좋아. 이번 건 느낌이 좋아. 그래도 세 번째 교체품도 확인해보자. 상자 안에 또 상자라니. 와, 이건 진짜 꽤 괜찮은 메인보드야. IO 쉴드도 같이 들어있네. 정말 좋다. 지금까지 받은 교체품 중에서 이게 확실히 제일 멋져 보여. MSI 토마호크 아스널. 여기 휘어진 핀이 몇 개나 보여? 약간 더럽긴 한데 실제로 휘어졌나? 여기 안에 뭔가 이물질이 좀 있긴 해. 뭔지 모르겠지만 걱정돼. 핀이 하나 없는 것 같고
확실히 이물질이 보여. 이게 뭐지? 써멀 페이스트 같진 않아. 이건 써멀 페이스트랑 완전히 달라. 그런데 이 소켓으로 뭘 한 거지? 써멀 페이스트가 아니면 왼쪽 아래 모서리는 엉망이고 밑에는 벌레라도 있나? 내 생각엔 저건 저건 작은 벌레 같은데? 이거 좀 불안한데? 내가 이상한 병이라도 걸리면 이유를 알겠지. 이 왼쪽 아래 모서리에 휘어진 핀이 하나 있어. 거의 곧게 위로 튀어나와 있네. 하지만 다른 핀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핀만 다시 눌러볼게. 솔직히 그게 다일 수도 있겠네. 벌써 훨씬 나아 보인다. 그리고 그 벌레도 제거됐어. 그래서 도움이 될 거야. 이 MSI 메인보드는 우리 새로 영입된 것들 중에서 단연 최고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리가 없겠지. 그렇지? 이제 진짜로 되는지 확인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좋아. 이건 이전 메인보드보다 확실히 나아. 이제 그래픽카드가 돌아가며 불이 들어오고 메인보드와 작은 불빛들도 보여. 잠깐 빨간불이 켜지는 게 보여. 좋은 신호야. 이제 CPU 팬도 실제로 돌고 있어. 파워 서플라이에서 처음 전원을 켰을 때 뭔가 날카로운 소리가 났던 것 같아. 다른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해서 실제로 전원이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 거야. 알겠어. 확실히 작동하지 않았어. 정말 실망스럽네. 아니, 아직도 전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저 파워 서플라이는 훨씬 더 신뢰하는 제품이야. 뭔가 CPU 체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느낌이야. 이 시점에서 나는 이 부품들이 작동할 거란 희망을 거의 잃었어. 부팅할 때마다 나오는 빈 화면이 날 미치겠지. 정말 참기 힘들었어. 지난 2-3주 동안 내가 계속 바라본 게 바로 저거야. 그래서 나는 이 고장난 부품들을 각각 다른 컴퓨터에 넣어서 개별적으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어.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도 모르지. 내가 발견한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야. 세상에, 저게 뭐지? 알겠어. 부팅은 되네. 그냥 좀 이상할 뿐이야. 알겠어. 그래픽카드 문제는 진짜 가장 신기한 고장 중 하나일지도 몰라. 물론 네가 보고 싶어하는 건 아니겠지만 꽤 멋지긴 해. 윈도우 로딩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키보드를 꽂아볼게. 좋아, 그래. 이건 확실히 화면 깨짐이야.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던 570은 실제로 고장난 타입 570이었어. 즉, 이 모든 것에서 컴퓨터를 얻고 싶다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3080에 달려있다는 거야. 이 그래픽카드가 실제로 작동할까? 좋아. 불이 들어오고 팬이 돌아가네. 그건 정말 좋은 신호야. 신호가 들어올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렸어. 그게 꼭 좋은 신호는 아니지.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어. 이거 정말 난감하네. 메인보드에 에러 55가 떠서 램 문제인 것 같아. 램을 다시 꽂아볼게. 운이 좋으면 GPU 문제가 아니라 램 문제였던 걸 수도 있어. 믿기 어렵지만 말이지. 절박한 상황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그리고 이 3080, 이 나설 차례야. 가보자고. 다행이야.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램 문제였네. 3080, 이 진짜로 작동할 수도 있겠어. 아직 부팅 화면만 뜬 거지만 맞지? 그래픽카드에 전혀 부담을 주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도 좋은 신호야. 기대가 돼. 아직 내 희망을 완전히 꺾은 건 아니야. 그래서 다행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모두의 행운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을지도 몰라. 이제 3080이 제대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SATA SSD도 인식됐거든. 의심스러웠던 RGB 램도 인식됐어. 심지어 정체불명의 IO 7500 CPU도 인식되고 제대로 작동했지. 포스트 화면이 떴어. 좋아, 정말 좋은 신호야. 이제 됐다. 보시다시피 인텔 코어 i5 7500 3.4기가 CPU가 인식됐어. 이 말은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이제는 의심스러운 파워 서플라이를 테스트해야 하거든. 사실 이 파워 서플라이는 처음부터 좀 불안했어. 지금 이 워크벤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아니까 이제 파워 서플라이만 교체해 볼 거야. 그리고 이제 테스트하지 않은 파워 서플라이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시간이야. 좋아, 재부팅해보자. 이번엔 정말 오래 걸리네. 포스트가 진짜 뜨고 매번 포기할 때마다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야, 우리 작동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대단하다.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할 때처럼 최대 전력 소모 상태로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내 기준으로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적어도 이번 실험에서는 작동한다는 뜻이야. 그거 정말 대단한데
이 말은 우리가 CPU를 정상 작동하는 쪽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하지 않은 파워 서플라이도 그쪽에 들 수 있다는 뜻이야. 모든 게 잘 될 거란 기대감이 다시 최고조에 올랐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테스트하지 않은 메인보드 3개 중 하나를 가져와서 이 모든 부품을 조립해서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하지 않은 PC가 작동하는지 한번 시도해보자. 고장났거나 전혀 테스트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모든 부품을 다 넣어서 조립하면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야, 전이랑 똑같은 연산이야. 젠장. 거의 모든 부품이 작동했는데 메인보드만 안 된다는 결과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발로 뛰었고 우리가 이베이에서 산 교체용 메인보드 중 하나의 핀 여러 개를 다시 펴줬어. 그리고 이제 모든 부품을 그 보드에 다시 조립했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할 시간이야. 진짜 마지막 테스트. 난 그냥 출력만 필요해. 제발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야. 장치에서 HDMI 신호가 없다고 나오네. 좋아.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지 마. 싸워. 신호가 들어왔어. 세상에. 진짜로 작동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세상에. 젠장. 모든 부품이 고장났거나 테스트도 안 된 컴퓨터가 이렇게 조립돼서 화면까지 뜨다니. 맙소사. 진짜 충격이다. 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젠장. 진심으로 정말 놀랐어. 그 과정에서 100번은 포기할 뻔했거든. 진짜로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할 말을 잃었어. 이제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 GPU를 가볍게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고 싶어. 작동하고 있어. 세상에. 게다가 진짜 RTX 3080도 얻었어. 초당 수백 프레임이야. 고장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솔직히 이제 컴퓨터가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 진짜 케이스에 넣어 완성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전에 말했듯 이베이에서 중고 케이스를 안 산 이유는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이지 않아 보여서였어. 그래서 차선책을 택했지. 바로 아마존에서 가장 저렴한 케이스를 산 거야. 이건 진짜로 $25밖에 안 해. 이게 우리 임시로 만든 작은 컴퓨터에 딱 맞는 집 같아. 이거 좀 봐.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싸구려 느낌이 나긴 해. 한 손으로 힘 안 들이고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래도 $25 치고는 마음에 들어.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그냥 상자야. 뒤쪽 공간 같은 것도 없어. 내 파워 서플라이가 잘 들어가길 바랄 뿐이야. 세상에, 그냥 저절로 부러졌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작은 PCIe 커버들도 그냥 부러뜨려야 할 것 같아. 됐어. 다시 붙일 수 없겠네. 이 PC는 예쁘진 않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완성됐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렇지? 좋아. 다음 큰 도전은 이 작은 케이스 안에 3080을 넣는 거야.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현재 상황이 이래. 이 그래픽 카드는 약간의 힘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장착된다면 가능할 것 같아. 이 약한 금속 케이스가 내 컴퓨터 조립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야. 잘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을까? 좋아,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 와, 이거 봐. 좋아, 됐어. 이 케이스가 싸서 다행이야. 재질이 잘 잘려서 쉽게 자를 수 있었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이걸 전부 조립하고 케이스를 닫은 다음에 이게 아직도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자. 이제 이 조립의 마지막 단계야. 아직 테스트도 안 했고 고장난 컴퓨터를 하나의 케이스 안에 다 넣었으니까 이제 이 셋업을 마무리해야 해. 그래서 몇 주 전에 우연히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TV를 봤어. 당연히 집으로 가져왔지. 그걸 거의 1마일이나 들고 갔어. 아직 테스트를 안 해서 고장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셋업에 딱 맞는 모니터라고 생각해. 몇 주 전에 주워왔지만 아직 확인은 못했어. 아직 전원을 켜거나 콘센트에 꽂아보진 않았어. HDMI 단자가 있을 거라 생각해. 제대로 되면 정말 좋을 거야. 이제 설치해보자. 무게가 꽤 있었던 게 생각나네. 진짜 기대돼. 이게 제대로 작동하길 정말 바라고 있어. 세상에, 오 좋아. 그냥 컴퓨터랑 똑같은 전원 케이블이네. 이게 정상인가? 일반 TV들도 이런가? 잘 모르겠어. 방금 딸깍 소리 들었어? 정말 무겁다. 세상에, 잠깐만. 진짜 딸깍 소리 들었어. 가자. 이게 뭐야? 작동하고 있어. 맙소사. 좋아, 이제 제대로 됐어. 이제 제대로 됐어. 좋아, 이제 임시로 만든 컴퓨터에서 임시 모니터로 HDMI만 꽂으면 돼. 그리고 그게 작동하면 정말 기쁠 거야. 마지막 단계야. 이제 우리 컴퓨터를 진짜 쓰레기 모니터에 연결할 거야. 그리고 짜잔! 이게 바로 우리의 PC야. 가자. 말도 안 돼, 진짜. 세상에, R3080. 이 딱 맞는 타이밍에 힘을 발휘하고 있어.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러니까 R3080 이 케이스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는 이론상으로는 절대 작동하지 않아야 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품들은 테스트되지 않았거나 누군가 고장났다고 주장했던 것들이야. 이제 이 컴퓨터와 세팅이 작동하는 걸 증명했으니 정말 돈을 아꼈을까? 질문 고마워. 내가 계산해봤어. 이 컴퓨터 안에는 내가 이베이에서 산 모든 부품을 다 사용한 건 아니야. 처음 산 메인보드는 실패였고 그래서 3개를 더 샀지. 3080 그래픽카드가 문제 생길까봐 추가로 하나 더 샀고 PCIe SSD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이 PC 케이스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간 모든 부품에 쓴 금액만 계산하면 3080 10기가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조립에 총 408달러가 들었어. 지금 리퍼비시 3080을 사도 400달러 가까이 들 거야. 우리는 260달러에 샀고 전체 조립 비용이 408달러였어. 그 금액에는 케이스, 전체 PC, 그리고 모니터, 심지어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공짜로 주워온 대형 TV까지 다 포함된 거야. 내가 쓴 모든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게 일종의 도박이니까 말이야. 고장났을 수도 있는 컴퓨터 부품에 돈을 쓰는 것처럼 결국에는 진짜로 고장난 컴퓨터 부품을 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베이에서 산 모든 것들을 합치면 총 533달러가 돼. 결국 우리는 약 130달러 정도를 낭비한 셈이야. 그래도 꽤 괜찮은 PC를 얻었어. 적어도 작동은 하니까. 우리는 400달러에 작동하는 PC를 산 거야. 추가로 130달러를 더 걸어볼만 했냐고? 3를 원했다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더 저렴하게 컴퓨터를 조립하는 걸 추천하냐고? 전체 조립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미테스트나 고장 가능성 있는 부품을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 네가 그런 부품을 잘 다루고 가격도 정말 좋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할게. 아직도 이게 작동한다니 믿기지 않아? 앞으로 도전해봤으면 하는 PC 조립이나 기술 챌린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지금까지 테크댐질러 미리스터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좋아.